안녕하세요. 4주차 두 번째 시간 AI 활용 보고서 자동 작성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활용 보고서 자동 작성. 우리가 이전 차시에서 본 것과 비슷한 내용이니까 또 같은 얘기인가 싶죠. 또 새로운 것들을 추가해 왔습니다. AI 활용 보고서 작성의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것. 우리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앞에서 한번 배워봤잖아요. 그것에 추가적으로 더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보고서 스키마라고 하는 걸 지정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준비를 해왔고요. 또 하나 우리 파워비아이의 시각화 이미지나 최소 수치 정보만 가지고 보고서를 생성하는 데에도 이 보고서 스키마를 적용하는 내용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미지나 이런 컨텍스트 데이터를 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조금 익숙한 내용이죠. 그래서 한 가지 더 앞에서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는 할루시네이션 준비를 해왔습니다.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토대로 해서 일관된 보고서를 만드는데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생성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가장 먼저 나오는 이 보고서의 스키마라고 하는 걸 지정하는 강제 템플릿 이야기입니다. 스키마 강제 템플릿이라고 해서 스키마 엔포스먼트라고 하는 개념이 실제로 존재하는데요. AI가 반드시 정해진 구조대로만 쓰도록 전체 보고서에 틀을 고정시키는 방식입니다. 실무에서는 우리 일관성이 핵심이고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매번 동일한 형식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투나 구조, 표현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통제를 좀 해주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배워볼 때 우리는 예제라고 하는 형식을 제공하는 퓨샷 프롬프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퓨샷 프롬프팅이라고 하는 것이 예시를 주는 것이었고 이 예시를 통해서 형식을 지정해 준 것이 하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형식을 지정해 주는 것 자체는요, 출력물의 형태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령 어떤 식이냐면 표 형태로 만들어라 라든지 혹은 문장의 길이 혹은 표현되는 형식 그럼 중복되는 말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뭐 질문 답의 형태로 줘라. 아니면 옆에 제가 썼는데 제가 가려줘서 안 보이네요. 표현 형식을 정해서 뭐 한 줄로 해라, 두 줄로 해라, 응답을 세 줄에 구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스키마 강제 템플릿은 무엇이 다르냐? 스키마 강제 템플릿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일종으로 프롬프트에 추가를 해주는 내용인 것은 동일한데요. 다른 점은 스키마를 강제하죠. 이 구조를 강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식을 강제하는 거예요. 보고서를 어떤 순서로 만들고 어떤 형식을 갖추게끔 강제하는 내용입니다. 개념적으로 설명을 할 때 형식을 줬던 것과 스키마 강제 템플릿을 썼다라고 하는 걸 나눠서 이야기하긴 하지만 사실상 큰 범주에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나로 귀결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개념이지만 써봤던 유사한 방식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준비한 팁은 개인 맞춤 정보 설정이 있습니다. 개인 맞춤 정보, 개인 맞춤 메모리 설정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챗GPT에는 개인 맞춤 설정을 넣어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매번 같은 기준으로 질의를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매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는 게 좀 번거롭잖아요. 매번 너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사람이 아니죠. AI죠. 너는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고 어떤 형식으로 좀 이해하고 이런 기준에서 이걸 바라보고 이런 것들을 프롬프트에 매번 넣기가
귀찮으니까요. 물론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지만 매번 같은 걸 추가한다는 건 번거로운 작업이 되기 때문에 이 개인 맞춤 정보를 활용해서 기준이나 태도를 기억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렇게 설정창에서 개인 맞춤 설정을 통해 해줄 수가 있고요. 이거 뒤에서 저희가 함께 실습하면서 같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페이지 한 번만 더 정리해서 이야기해보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형식 제한을 했던 것은 보고서의 모양,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길이라든지 뭐 표를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강제하는 거였고요. 보고서 스키마 강제라고 하면 구조, 틀 자체를 고정해서 어떠한 차례나 순서를 일관되게 보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되겠습니다. 대시보드 활용한 것들을 생성해서 만드는 것도 함께 넣어 볼 겁니다. 자, 파워 BI 시각화 이미지 또는 최소 수치 정보를 넣어서요. 대시보드 이미지만 가지고도 스키마를 전달하면 우리 아까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보고서 강제 스키마 템플릿 그거 있죠? 그걸로 이미 기억하고 있는 개인 맞춤 정보와 스키마 토대로 보고서를 생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챗 GPT를 이용해서 실제 진짜로 활용을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 보기 위해서요. 이제 필요한 게 좀 있죠. 여러분이 어떤 것들로 구성하는가는 선택 사항인데요. 우리가 이 대시보드의 결과를 캡처 이미지로 활용해서 질의를 보내볼 수도 있고요. 혹은 여기에서 보여지는 몇 가지 지표들을 우리가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미리 작성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 기본 지표들로 보여지는 것들도 살짝 준비를 해봤고요. 자, 그리고 캡처 이미지도 이렇게 미리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생성하실 거기 때문에 보고서를 생성하기에 앞서서는 기본적으로 대시보드라든지 혹은 현재 현황을 정리해서 보여줄 수 있는 수치 자료 같은 것들을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야 보고서의 소스로 AI가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활용해 보고서를 생성해 보기 위해서 챗GPT 준비를 한 가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우리 아까 개인 맞춤 정보 설정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건 먼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사이드바를 열어서 내 프로필을 선택해 보시면요. 여기 설정에서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잘못 눌려가지고 여기 설정에서 개인 맞춤 설정을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혹은 개인 맞춤 설정 자체도 여기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해 주셔도 같은 페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기본 스타일 및 어조라고 해서 기본값, 전문적, 친근함 이런 것들도 선택해 볼 수가 있고요. 저희 여기서 전문적을 하나 선택해 볼까요? 그리고 맞춤형 지침이라고 해서 얘가 보여야 하는 행동, 스타일, 어조에 대한 것들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도 다 설명할 수 있었던 거죠. 전문적인 응답을 만들어주고 추가적인 행동이니까 전문적인데 말투는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 넣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닉네임이라고 해서 나를 뭐라고 불러줄지도 물어보고요. 직업에 대한 것도 넣을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나에 대해 더 알려주세요 해서 기억해둬야 할 관심사, 가치, 선호사항 같은 것들을 넣게끔 합니다. 또한 아래쪽에 보시면 메모리에 대한 설정으로 여기에 저희가 추가해준 이 메모리를 저장하고 사용하도록 해줄 수 있는 설정이 있는가 하면 채팅 기록 참고라고 해서요. 이 응답을 만들 때 최근 대화를 참고하도록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떠한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요거를 이렇게 비유해 본다면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을까 같은 것들을 물어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것과 이해를 잘 시키기 위해 이야기해야 되는 건 다르니까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제조업 과정을 준비하며 제조업에 대한 얘기를 한참 하고 데이터 생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하고 그러다가 또 어떤 거를 기준 없이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이 챗GPT가 이전의 대화를 기억해서 저에게 이 제조업 관점에 맞춰진 응답을 만들어주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메모리 때문인데요. 여기서는 이전에 했던 것들은 영향을 좀 주지 않게끔 채팅 기록 참고는 잠깐 꺼볼게요. 그러나 나에 대해 설정한 건 기억하고 응답을 줄 수 있도록 저장된 메모리 참고는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설정을 좀 해볼 건데요. 닉네임은 그냥 두고요. 직업을 한번 채워 넣어 볼게요.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서 생산 품질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 이라고 하면 너무 긴가요? 좀 정리해 볼까요? 자동차 부품 제조업 생산 품질 데이터 분석가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내 직업을 왜 설정하나 싶기는 한데요. 내 직업을 알고 있으면서 얘가 응답을 만든다라고 하면 내가 조금 더 활용하기 좋은 방향으로 응답을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직업을 넣어주고요. 나에 대해 더 알려주세요 쪽에다가 지침을 좀 넣어 볼게요.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분석할 때 불량률 3% 이상은 경고, 5% 이상은 위험으로 분류한다. 내가 이렇게 분류한다라는 나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세 줄 요약, KPI, 짝대기로 그릴까요? KPI, 추세, 원인, 조치, 결론 순서로 작성한다. 그리고 또 데이터에 없는 내용은 추론하지 않고 데이터 없음이라고 응답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설비 상태는 정상, 경고, 고장으로 구분한다. 결함 유형에는 스크래치, 덴트, 크랙, 쇼트, 컨테미네이션을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좀 넣어줄게요. 이것이 형식에 대한 지정이라 이 GPT의 맞춤형 지침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너에게 무언가 요청을 하면 너도 이거에 맞춰서 이해해 라고 하는 걸로 나에 대한 정보로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다가 저장해 놓지 않는다면 매번 프롬프트를 보낼 때마다 데이터를 분석할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줘 라는 조건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추가를 해줘야 되겠지만 여기에 넣어놓고 저장된 메모리를 참고하도록 설정을 해놓으면 이걸 토대로 해서 얘가 질문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저장을 클릭해서 이거 한번 저장을 해주시고요. 잘 저장됐는지 다시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면 저장이 잘 되었으니까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누구야? 잘 알려주죠. 당신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서 생산 품질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고 있고요. 불량률 기준 보고서 절차, 설비 상태 분류, 결함 유형 체계 등을 업무 규칙으로 사용하는 사람이다 라고 응답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아까 준비해준 요 이미지 대시보드 캡처를 하나 넣어주면서요. 아까 보고서 스키마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보고서 스키마를 하나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순서를 요약
핵심 KPI 요약해서 불량률, 생산량, 설비 상태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불량률, 추세 분석 하는데 피크 시점을 포함해서 분석하도록 해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결합유형 파레토 분석해서 탑3를 작성하게 할 거고요. 다섯 번째로는 문제 설비 및 원인 추정. 여섯 번째로는 24시간 내 실행 가능한 조치를 보고서에 포함하게 해줄 거고, 일곱 번째 종합 결론을 한 문장으로 낼 수 있게 해줄게요. 제가 요약을 세 줄로 할 거고 이런 이야기들은 아까 맞춤 설정에 넣어놨기 때문에 따로 안 썼는데요. 보고서 스키마를 유지하면서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넣어줬고, 아래에다가 형식은 반드시 위 순서를 그대로 유지한다 라고 하는 문장 하나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딱히 제가 보고서를 써달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요. 이렇게 한번 요청을 보내보면 전문적인 응답을 얘가 지금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를 인식하면서 응답에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죠. 잠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응답을 만들어 주고요. 지정하신 스키마와 규칙에 정확히 맞춘 분석 보고서라고 하면서 이 규칙에 대한 건 옆에 간단하게 나오고 있죠. 여기 나오고 있는 내용이 저희 아까 개인 맞춤 정보에 설정해준 내용입니다. 보시면 요약 세 줄로 써주고 있어요. 그 띄어쓰기 계행을 안 해서 그런데 마침표 찍으면서 마무리되는 문장이 세 문장입니다. 핵심 KPI 요약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가 보여달라고 한 것들 보여주고 있고요. 설비 상태에 대해서도 표현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위험하면서 안 보이는 게 하나 있죠. 이미지에서 기계 번호를 식별하지 못했다라는 걸로 데이터가 없는 건 맘대로 추론하지 않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불량률 추세 분석. 제가 이 추세를 넣어줬기 때문에 그걸 분석한 거 텍스트로 보여주고 있고요. 결합 유형 분석도 파레토를 분석해서 보여지는 것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설비와 원인 추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24시간 내 실행 가능한 조치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작업자 교대 시간대별 품질 편차 여부 추가 점검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일단 해보라고 조치로 알려주는 거죠. 마지막 종합 결론 내려준 것도 전체 불량률은 양호하나 특정 설비의 국소적 불량 증가와 쇼트 덴트, 스크래치 집중 현상 개선이 우선 대상으로 판단된다 라고 이렇게 결론까지 내주게 됩니다. 요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런 형식으로 일반적으로 나오고요. 저희가 이전 차시에서 응답 받았던 것들 보면 요렇게 뭔가 두껍고 큰 글씨로 나오는 것들도 있었어요. 이런 애들은 붙여서 메모장에다 그냥 넣어보시면 얘를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넣어보시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두껍게를 의미하는 마크다운 언어예요. 이런 마크다운 언어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텍스트로 옮겨갔을 때 일일이 수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텍스트 자체로 나왔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나왔지만 만약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 저런 마크다운 형태로 크고 작은 글자가 보이거나 굵게 하는 것들이 추가되어 있을 때는요. 보고서는 순수 텍스트 형태로만 마크다운 없이 작성하라고 해서 보다 더 편하게 복사 붙여넣기로 활용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춤 설정을 해주고 또 이런 식으로 활용해 줄 수 있고요. 맞춤 설정의 장점은 프롬프트가 확실히 짧아진다라는 데 있죠. 같은 응답을 받는데도 매번 쓰는 프롬프트는 조금 더 짧게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해봤고 이것들을 활용해서 챗GPT 쓰는 법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요. 생성형 AI를 쓰실 때 특히 언어 생성형 AI인 챗GPT와 같은 것들을 활용하실 때는 이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유의하셔야 합니다. 할루시네이션은 직역하면 환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환각이라고 하는 것은 모델이 사실이 아닌 정보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실이 아닌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 여러분 혹시 세종대왕의 맥북 던짐 사건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굉장히 한때 핫했던 거의 밈처럼 돌아다녔던 내용인데요. 챗GPT가 처음 막 출시를 했을 때 챗GPT에게 세종대왕이 맥북 던지는 사건이 있었던 거 있잖아, 조선시대에. 그 사건에 대해 좀 설명해줘. 이러면은 걔가 마치 그게 세종대왕이 한글을 편제하다가 장영실이 갑자기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맥북을 냅다 궁궐 밖으로 집어 던지는 사건이었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되게 그럴싸하게 인물 이름과 연도 같은 것들도 넣어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당연히 없는 일이죠. 세종대왕 시대에 맥북 같은 건 없었잖아요. 이런 현상들을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했고요. 실제로 이상한 게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밈으로 유행하는 유행어들 있죠. 원래 기존에 존재했던 개념 말고 뭐 애견녀에 대해 설명해줘, 테토남에 대해 설명해줘 이러면 굉장히 이상한 설명을 마치 맞는 것처럼 생성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모델 버전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리고 웹서치를 함께 사용하면서 많이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런 환각들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환각으로 인해서 사실이 아닌 정보가 생성되지 않게끔 보고서를 생성하신 다음에는 데이터에 없는 추론을 하진 않았는지, 좀 비약이 큰 과도한 인사이트를 낸 것은 없는지, 얘가 생성하는 과정에서 인식을 잘못해서 만든 설비 아이디 오류 같은 것들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확인하기에 앞서 할루시네이션을 억제하도록 프롬프트를 작성하시는 것도 있겠죠. 그 방식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과도 유사합니다. 제가 아까 존재하는 데이터가 없으면 너 맘대로 추론하지 말고 데이터 없음이라고 해 라고 하는 걸 맞춤 정보에 추가해 놨죠. 데이터에 없는 내용이 있다면 모두 제거하고 정확한 수치와 사실만 남기도록 작성하라 라고 하는 식으로 할루시네이션 발생 없이 존재하는 데이터로만 응답을 만들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 마지막 점검 퀴즈 풀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스키마 강제 템플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출력되는 문장의 길이를 제한한다. 자, 일단 쭉 볼까요? 두 번째, AI가 출력 형식을 제이슨이나 표로 고정하도록 하는 기법이다. 세 번째, 보고서나 분석 결과의 전체 구조와 순서를 고정하여 일관된 형태를 유지하게 하는 기법이다. 네 번째, AI의 학습 데이터 얘기가 갑자기 나오죠? 직접 수정해 출력 품질을 높이는 기법이다. 자, 4번은 일단 완전히 틀린 얘기죠. 없는 얘기고요. 우리 1번, 2번 같은 경우는 형식을 고정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의 다른 방식이었고 구조와 순서를 고정하는 것이 스키마 강제 템플릿에 대한 내용이었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 순서, 섹션 구성 같은 스켈레톤이라고 하는 구조를 일관되게끔 만드는 기술이 스키마 강제 템플릿입니다. 다음 문제, 챗GPT의 개인 맞춤 정보로 설정할 수 없는 것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량률이 3% 이상일 때 경고로 분류하는 기준, 제가 아까 넣어봤죠. 내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 정의, 가능하죠. 나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항목이 있었으니까요. 세 번째, 보고서 작성 시 원하는 문체와 구성 방식, 저희 전문적인 문체로 아까 설정을 한번 해봤고 구성하는 방식도 어떤 유형을 갖고 있고 어떻게 판단한다 라고 하는 것들 설정해 줬었습니다.
맨 아래 챗GPT 모델 자체에 학습된 파라미터 값 조정. 처음 듣는 이야기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모델에 학습 파라미터나 가중치를 직접 조절하는 기능은 제공되지 않는다라고 여기 써 있는데요. 않는다. 이 모델에 파라미터나 가중치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이 모델이라고 하는 건 인간과 비슷한 신경망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경망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연산이 일어나는지 같은 것들은 아직도 정확히 규명된 건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신경망 구조들은 다 어떠한 수치 연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치 연산을 굉장히 복잡한 방식으로 합니다. 즉, 입력이 있고 이 입력에 대해서 출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모델이 하는 일인데요. 이 입력에서 출력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떠한 수치 연산, 이 연산 자체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가중치를 계속해서 이 입력에다가 곱하고 더하고 이래가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학습한 걸 기반으로 이 가중치라고 하는 것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나가기 때문에 파라미터 값, 가중치 값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모델이 생각하는 방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할루시네이션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 물어보고 있습니다. AI가 데이터를 요약해 불필요한 문장을 제거하는 현상. 불필요한 건 제거해주면 너무 좋죠. 할루시네이션 아니니까 X로 표시합시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정보나 사실을 AI가 마치 사실처럼 만들어내는 오류가 할루시네이션이었죠. 의도한 프롬프트를 정확히 해석한다? 너무 좋은 일이지 할루시네이션은 아니고요. 대규모 데이터를 빠르게 검색하는 기능이다. 이것도 그냥 서치에 대한 내용이지 할루시네이션과는 거리가 멉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할루시네이션의 발생 상황으로 볼 수 없는 것. 할루시네이션은 거짓말을 진짜처럼 말하니까요. 제공되지 않은 데이터 값이 보고서에 포함된 경우 할루시네이션이고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설비명을 AI가 출력한 경우 할루시네이션이죠. 사용자가 넣은 표를 그대로 정리해 재구성한 경우 이건 내가 넣은 거를 그대로 정리했대요. 할루시네이션은 아니겠고요. 불량률 값이 원데이터와 다르게 임의로 작성됐다. 내가 데이터를 줬는데도 다르게 작성했으니까 할루시네이션입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할루시네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첫 번째, AI가 자유롭게 상상해도 좋다고 지시하기. 자유롭게 상상을 하면 없는 걸 있다고 얘기하겠죠. 얘가 처음부터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할루시네이션 방지 기법으로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없는 내용은 없다고 답하라고 하기. 보고서 스키마와 표현 방식을 명확히 지정하기. 핵심 수치를 명확히 제공하고 프롬프트 내에서 기준을 기록하기. 모두 다 할루시네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프롬프트 설계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이번 시간에는 챗GPT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술을 한 단계 업 시켜왔습니다. 보고서 강제 템플릿과 개인 맞춤 정보를 지정함으로써 조금 더 편리하게 이 생성형 AI를 이용할 수 있는 내용 배워봤어요. 자, 이제 저희 준비된 4주차 마지막 강의에서는요, 생성된 보고서의 확인과 공유하는 방식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